샘 알트만이 백악관의 뭐 5기가와트 좀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샘 알트만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1 프리뷰부터 해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이제 저게 풀렸어요. 어드밴스 그 저기 뭐죠? 음성 대화 모드가 어드밴스드 음성 대화 모드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안 음, 열렸다가 오늘 보니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성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천천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해달라 그러고 초등학생하고 대화하듯이 영어를 해달라고 하면은 되게 천천히 말해줘요. 그래서 음, 만약에 회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히 또 말도 잘 안 끊어 옛날에는 되게 말을 빨리 하고 이제 말을 끊어 먹었거든요, 얘가. 네, 어,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근데 처음이라 이제 시간 제한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더 이제 대화 모드가 좀 더 어드밴스 좀 더 이렇게 진보된 대화 모드가 이제 나와서 요것도 상당히 좀 써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앞서 뭐 프리미어스 듀오링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또 이렇게 열려가지고 어, 이게 거기도 AI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챗GPT는 그 유료로 쓰면 이제 이것도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샘 알트만 자체 이 사람이 모든 그 AI와 관련된 부분에 모든 데 간섭하고 있다. 간섭이라기보다는 참여한다, 인게이지 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아이폰에 이제 챗GPT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게이지 돼 있고 뭐 백악관하고의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마 뭐 어제도 말했지만 인텔리전스 에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내부적으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그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AGI 쪽으로 올리려면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 즉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는 AGI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5기가와트 급까지 가야 진짜 AGI가 되려는 건가? 이건 좀 멀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1기가와트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일단 이 AGI로 가는 데 있어서 전력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구나. 뭐 그러면은 칩도 무지막지하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력이 많이 필요한다는 뜻은 칩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베인이라는 곳에서 AI 시장 AI 이 시장이 1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그 9,900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1조 달러까지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드웨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이 계속 연으로 40에서 55%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칩과 컴퓨터 뭐 이런 쪽에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주식 시장에서 보고 있는 AI에 대한 뭐 수익성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세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베인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여기 리포트 2024년 테크놀로지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짧게 제가 본 거 이야기하자면 AI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AI가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어떤 잠재력을 활용하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 AI를 도입하게 되면, 그, 에비타 개선 효과가 최대 20%까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알파벳 같은 이런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이 전략적 자기 파괴를 일으키고 혁신을 확장하고 뭐 이런 이 R&D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제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더 강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선도 기업들이 그렇게 이끌어 나갈 거고, 결국엔 그 뒷부분에 이제 또 M&A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소브린 AI까지 해서 뭐 여러 그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2027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기업하고 정부 주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AI 시스템을 더 훈련시키려면은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봐서는 이제 뭐 이것 때문에 그 앞서 말했던 칩 이런 관련 부분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세긴 할 텐데 그러면은 27년까지 이렇게 그 시장이 뭐 AI와 관련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은 어디가 이제 그 가장 셀 거냐 그거를 좀 보면 결국 아까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나눠 보면은 결국 그 서버 단에서의 어떤 프로세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CPU, GPU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설계하는 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 조립해주는 패키징이 있죠. 그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요 부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쪽 그 서버 쪽 예외 그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서비스하는 그 업체들이 있죠. 특히 이제 CSP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있고 통합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쪽인데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을 때 어디가 가장 크냐? 결국 프로세서 쪽이 가장 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기타 부분을 합쳐서 요거고, 그 다음에 HBM이고, 뭐 전력 관리든 그 냉각 관리든 이런 부분은 뭐 비중이 기존 여기 서버 단 내에 이런 프로세서 관련된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적죠. 그래서 전체 거의 이 HBM 메모리까지 포함해서 한 80%예요. 80%. 80% 이상이 이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규모가 시장 규모가 크고 또한 여기 전체 평균 마진이 55%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결국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가지 여기 이 여기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그 기업들 뭐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거의 대항마 AMD가 이제 좀 뭐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ASIC이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기들이 설계한 맞춤형 칩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많은데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조를 해주는 거는 거의 TSMC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다 다른 데가 좀 그 하기가 힘들죠. 현재 뭐 인텔이든 삼성 파운드리든 쫓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뭐 거의 TSMC로 이제 비교되는 상황인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현재 보시다시피 그 엔비디아가 거의 시장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8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28년 되면은 제일 성장이 빠른 곳은 A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칩,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추론을 잘할 수 있는 칩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유율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AMD도 시장을 넓혀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로 보면은 맞춤형 칩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점유율은 그 엔비디아 크지만 주식 시장은 당연히 성장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A식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이게 그 A식은 당연히 그 뭐 브로드컴, 마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익을 맞춤형을 주문한 클라우드 업체랑 나눠 가져야 돼요, 이게.
엔비디아는 그냥 올 그냥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는 나눠 가져야 돼. 이걸 마진을. 음, 예, 그 클라우드 공급 업체하고 마진을 나눠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은데 그 뒷단 끝단은 조금 예,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뭐 메모리 쪽 그 특히 HBM은 뭐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은데 뭐 HBM4 4세대나 뭐 3세대 그 익스텐드 3E까지도 이제 하이닉스가 아직 높은데 요건 이제 그 소위 말한 2E까지 그러니까 3세대 그 이전까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근데 HBM 메모리는 기존 메모리랑은 좀 다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막 역마진이 나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막 그 대규모 손실도 기록하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근데 HBM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맞춤형 주문 제작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이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대부분 재고로 남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만 보지만 HBM을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보니까 그 웨이모에다가 HBM을 그 납품하려고 뭐 하더라고요. 한국 기사에서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높아질수록 HBM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또 열려 있고 이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보다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HBM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이것도 뭐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네트워킹 쪽인데, 네트워킹 보시면은, 당연히 브로드컴이 가장 이제 높죠. 뭐 기존 그 기존 데이터 센터는 시스코가 있지만, 요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니까, 이 브로드컴, 아리스타, 뭐 마벨, 그 기타가 있는데, 이더넷 스위치는 뭐 아시겠지만, 이 둘이서 이제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제 인피니밴드가 있고, 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커넥터가 이제 줄고, 그 인터커넥터는 또 여기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되죠. 또 브로드컴하고 마벨은 또 에이식하고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해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앞서도 그랬지만 이 수익 창출 문제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우려하지 이 기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려를 안 하죠. 왜냐? 이 메타든 테슬라든 구글이든 지금 매출 규모가 이제 100억 달러 미만으로 이제 그 AI 관련 나오고 있지만, 현재 적게 나온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체 매출이 위협받게 돼요. 그러니까 음, AI를 도입을 늦춰서 그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출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잘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지금의, 예, AI 투자를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클라우드 사업자 이제 그 시장 점유율 나오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오라클도 점유율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현재의 그 어떤 매출 규모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6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50에서 55억 달러, 그다음에 구글이 20에서 30억 달러 사이 정도 되고요. 오라클이 10에서 20억 달러 사이 정도. 그다음에 코이브가 이제 10억 달러 미만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림에 보다시피 오른쪽 그림에 보다시피 다들 아시는 그 엔비디아가 그 AI 컴퓨팅 네트워킹의 1달러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억 달러인데 이걸 1로 줄이면 그 1달러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4년 후에 이제 5달러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좀 단기 1년짜리가 아니라 그 4년 이후가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그 매출이 매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통합업체, 뭐 소위 말하는 마지막 단에서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는 부가가치가 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 거고요. 그러면 AI 데이터 시장은 이런데 거길 뒷받침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원자력이죠. 아까 뭐 프리미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로이터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미국의 원자력 플랜트 발전소가 이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의 앰비션스 야망을 당장 그러니까 당장 뒷받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뉴스에 나왔지만 바로 어떻게 막 되진 않는 이유가 쓰리마일 아일랜드의 그 부활이 수년이 이제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로 가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역 반대도 꽤 심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 우라늄이 제때 이제 그 공급되냐 이것도 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허가가 바로 되냐 이 부분도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이제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쓰리말 그 아일랜드의 원래 그 멜트다운되는 2호기고 1호기 그냥 그 5년 전에 수명이 다해서 이제 폐쇄된 거를 이제 다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 컨스텔레이션이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문제나 이걸 음, 다 이렇게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주지사는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 이것도 좀 보긴 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되고요. 일단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 전력망을 먼저 연결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전에서 이 기존 그 전체 그리드 시스템에다가 연결해야 될 이 연결 대기 문제 해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만약 지연되면은 결국 이제 경쟁력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게 뚝딱 뭔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앞서 프리미에 또 이야기했던 건데 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서브라고 해서 뭐 밸브인데 이젠 뭐 원자력 다 올라가니까 이제 이것까지 찾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제 테마 형태로 많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이 회사 최근에 보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매도를 했더라고요. 다. 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또 올라가지고 르네상스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음, 일단 뭐 전체 테마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라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게 이제 그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우라늄 회사인데 요것도 이게 아멕스에 상장되는데 이게 3년 동안의 움직임, 그러니까 삼각 수렴의 3년에 이걸 돌파를 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우라늄은 좀 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좀 많이 받고 있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한 3년의 어떤 조정 이후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